김해진 사과입니다. 무슨 얘기지? 사과 반쪽인가? 기사 보시죠. 윤 계엄담화 주장 그대로 되풀이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실 어제 계엄 1주년 기자간담회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취임 100일이기도 했어요. 근데 기자간담회도 없고 따로 기자 질의응답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면 다만 메시지를 낼까 말까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메시지를 좀 같이 보시죠. 입장문이에요.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에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께 실망, 혼란을 드려서 당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라고 입장을 냈다라는 거죠. 네.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살짝 좀 결이 달랐어요. 송 원내대표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을 대표하여 지난 1년의 시간을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역할이 다르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각자의 원내대표 역할이 있고 당대표 역할이 있잖아요. 두 분이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이 메시지가 나갔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얘기가 살짝 좀 다르죠, 결이. 그런데 최수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원내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게 원내대표고 당대표는 당 전체를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수영 의원님. 그러면 원내 의원들 얘기를 모은 원내대표 얘기가 국민의힘의 입장인 건지 아니면 당 전체의 입장을 얘기하는 당대표의 입장이 국민의힘 입장인 건지 뭡니까? 전 당대표의 입장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은 뭐 다양성이 가진 정당 집단이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원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원내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의 영장 기각에서 보듯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도 사실 어찌 보면 피해자예요. 사전에 알지 못했고 18명 가가지고 그나마 불을 끄는 계엄에 반대하는 이제 그 해제 결의안 냈고 그중엔 장동혁 대표도 있었어요.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그 상황을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도 일종의 피해자였고 결국은 정권을 뺏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3년 만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대표 입장인데 왜 제가 왜 당대표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보냐면 네. 내년에 지방선거 누구 이름으로 치릅니까? 장동혁 대표 공천장 가지고 지방선거 치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결국 지금 모든 외연 확장에 키든 당의 정체성에 키든 쥐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 대표가 지금 어찌 보면은 선거 전략의 3단계 중에 첫 번째를 밟고 있다고 봐요. 그 3단계가 뭐냐면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결집이 있고 그다음에 동원이 있고 세 번째가 전향입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단 결집을 시킨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는 큰 선거를 앞두고는 그다음에 그 결집을 된 그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이른바 들토끼를 잡는 이른바 동원에 나섭니다. 그 동원이 돼가지고 1대1 여야 구도가 된다 그러면 그때 상대 표까지 빼서는 이른바 전향까지 나서는 건데 저는 1단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마 이런 메시지에 집중하면서 원내에서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읍소를 하더라도 최소한 공고하게 지금 당의 결집을 이뤄낸 다음에 새해 어떤 일종의 동원에 나서는 네. 전향적 메시지. 저는 그 공간이 열렸다고 보는데 그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어서 이런 약간 좀 결집의 방점이 찍힌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지금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 결집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1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집토끼를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어제 김민수 최고위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의 표현과 같은 레드카드를 들어줄 것과 하나 돼서 전진해줄 걸 강조했습니다. 이기는 전략으로 우리 함께 싸워나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는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무슨 얘기가 또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표로 좀 같이 볼까요?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 게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얘기했던 게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여권이 장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도 사법 업무를 여권이 마비시키고 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어제 낸 이 담화 입장문에서.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이란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어제 있었던 담화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지금 여권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걸 보면 사실 박창환 교수님 장동혁 대표가 집토끼를 잡기 위해 그럼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같은 스탠스를 유지를 하는 건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저는 어제 그 하루 동안 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한 지붕에서 계엄 일주기에 대한 세 가지 목소리가 나왔어요. 장동혁 대표는 뭐 원인은 계엄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거였다라고 네. 얘기했고 원내대표는 이유 불문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특히나 대통령의 명령으로 참여한 군인들과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는 거에 대해서 더더욱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네. 24명의 국회의원들은 따로 모여서 또 계엄에 대해서 이유 불문 사과 똑같고요. 그렇지만 거기다 두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목소리 나왔는데 어제 이 세 가지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민의힘이 1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계엄과 내란의 바다에서 서로 생존하기 위한 각자 도생의 비명소리를 내지르고 있구나. 서로가 바라보는 게 달라요. 자, 왜 다르냐? 이제까지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도 토론한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단결해서 이재명과 싸워야 돼. 이 미명하에 내부적으로 토론을 벌인 적이 없어요. 계엄의 원인이 됐던 게 뭡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부정선거. 부정선거에 동의할 거냐 부정할 거냐. 한 번도 토론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엄 해제 표결 불참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느냐. 토론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탄핵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 국민 저항권 발동이냐 아니냐 기타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계엄과 내란의 바다에서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가지 목소리가 서로 생존을 위한 비명소리처럼 터져 나오는 거지. 이게 무슨 뭐 거창한 무슨 선거 전략이나 무슨 뭐 국민의힘의 다시 뭐 대권 플랜 뭐 이런 것과는 전 거리가 멀다.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즉 윤 어게인의 세를 갖다가 자신의 정치에 이용하고 싶은 장동혁 대표의 움직임이 여전히 당 대표라고 하는 직위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국민의힘의 주류가 여전히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죠. 지금 계엄 1년이 됐지만 결국 계엄의 강, 계엄의 바다를 건너지 못했다는 방증이 국민의힘에서 나온 세 가지 종류의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이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신 게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얘기,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그리고 다른 초재선을 비롯한 다른 의원들의 어제 기자회견이 또 있었습니다. 요 얘기를 하셨는데 요거 저희 지금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12.3 비상계엄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자, 일동 차렷. 당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저희의 앞날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동혁 계엄 사과 거부하자 국민께 참여해드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의원들은 사죄 릴레이를 했다.
라는 거죠. 지금 직접 기자회견을 한 지금 방금 보신 저 모습은 여기에 동참한 의원들 한 25명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외에도 따로 개별적으로 저도 참여합니다. 저도 사죄합니다. 라고 나선 의원들이 더 있습니다. 누군지 볼까요? 네, 같이 보시죠. 네, 권영세, 송석준, 배현진, 김대식, 조정훈, 조경태, 정성국, 한지아 의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개별 의원들도 성명 자체에 참여를 하지 않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각합니다라고 다 잇따라 사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체 그럼 얼마나 되는 거야? 국민의힘 지금 107명이죠. 권성동 의원 지금 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빼도 106명인데 이 중에 몇 명이냐?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권영세도 국회의원 40여 명이 잇따라 사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최수영 의원님, 다음 선거를 위해서 차례차례 좀 빌드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네. 106명, 107명 중에서 거의 40여 명이면 절반 가까이 되거든요. 네. 절반 가까운 의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선거 치를 수 있느냐라는 얘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뭐냐면 대세의 흐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당에서 25명, 지금 40명 좀 더 갈 거라고 좀 봐요. 네.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지선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 그러면 당대표가 어떻게 됩니까? 연말까지 한 다음에 이게 당의 대세라면은 수용해야죠. 그러면서 외연확장에 나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네. 당이 이렇게 가야 되고 지선 전략이 이렇고 중도 확장도 해야 한다면은 우리 국민의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 여권이 법 왜곡죄 등 지금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잖아요. 중도가 분명히 위반할 겁니다. 무리한 공세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렇게 레드라인을 넘어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부 여당이 레드라인 넘는다. 우리 레드카드 꺼내겠다. 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에 과거의 단절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겠다. 이게 의원들의 요구라면 난 받아들이겠다. 전 그렇게 저는 시기적으로 갈 거라고. 그래서 이게 빌드업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축적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연초면은 바뀔 것이다. 전 그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것도 다 결국 고려사항에 있는 거 아니겠느냐. 큰 그림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대세가 그렇다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장동혁 대표의 이 큰 그림 전략에 동참을 하는 건지 중앙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오늘 나경원 의원이 직접 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당과 잘 싸우는 게 쇄신, 우리 당은 사교 클럽이 지금 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국민 사과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합니다. 라고 질문을 했더니 계엄과 탄핵, 이재명 정부의 탄생과 전국 혼란에 대해 종합적인 의미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 내부 분열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당에 대한 로열티가 없는 사람이 분열을 가속화한다. 정당은 가치 집단인데 우리 당은 이익 집단, 사교 클럽화됐다.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 가지 않았느냐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이건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계엄 일주기에 맞춰서 단체든 개별적으로든 사과한 의원이 4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명은 뭡니까? 즉 국민의힘의 대세가 과연 사과냐?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60% 이상은 107명 중에 40명이 사과한 거면 나머지 67명은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침묵은 사과가 아니죠. 정확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싸우기 위해서 사과하는 게 더 좋냐 아니면은 사과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게 좋냐 이 사이에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갖다 가장 앞장서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전 나경원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대세의 흐름은 여전히 강성 극우 세력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지도부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이 지도부가 대세의 흐름을 가지고 있고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정선거, 계엄, 해제 표결 불참, 탄핵 반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토론할 때 아니다. 우리는 지금 이재명과 싸우는 게 급하다. 그게 혁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윤 전 대통령과의 선긋기는 또 한 번 그냥 넘어가는 유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의 대세의 흐름은 여전히 윤 어게인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결국 국민의힘의 대세는 40여 명 빼도 과반은
이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쪽 입장 아니겠느냐. 결국 이 여당과 싸우겠다는 입장 외에는 쇄신의 목소리가 딱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쪽의 날선 비판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